아파트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죠. 서울도 반등을 했고 서울 외곽 도시들도 집값이 지금 오름세로 돌아선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마음이 동해서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 분양가가 더 오른다, 또 2, 3년 뒤면 공급 부족으로 또 오른다, 이런 뉴스가 제대로 먹힌 것 같습니다. 요즘 서울은 사실상 오르다가 주춤하는 상태인데요. 수도권의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은 이제 다시 지금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이것이 우리의 경제에 아주 심각한 뇌관으로 부메랑이 돼서 우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전에 금융권에서는 고금리를 주면서 은행에 돈을 예치하라고 신호를 줬었죠. 그것들 중에 이제 1년짜리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들은 자금을 또 확보해야 만기에 돌려주겠죠. 자, 지금 다시 고금리 상품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새마을금고가 8.8% 이자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월 적립액이 500만 원이다라고 가정한다면 세후 이자가 무려 2,960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는 이유는 뭘까요? 시중에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자를 줘야 그나마 돈을 예치해서 그 돈을 또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10년물의 미국 국채 금리가 4.5%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지난 16년 만에 이렇게 고점을 또 뚫은 겁니다. 고금리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가 전망되고, 또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그러니까 이제 업무가 중지되는 거예요.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끌어올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금리 인하는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당분간 어렵다. 금리 인하는 어렵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선택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조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은 부동산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만한 것들로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 9월 FOMC 회의 이후에 금리가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고금리의 장기화, 이것은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주택 경기는 물론 각종 부채 리스크가 그냥 리스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도 사실상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유독 긴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많이 받아서 부동산을 사려는 분들은 이런 거에 긴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출의 금액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영끌은 지금 정말 위험합니다. 영끌 하시려고 혹시나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당분간 그 영끌의 마인드를 좀 접어두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50년 만기 대출 한도도 축소를 하고 있고, 특례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대출도 이제 종료되죠. 집값이 다시 크게 반등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해소돼야 빚을 내서 이 집값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정말 중요한 분위기는 이 오르다가 다시 이렇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오늘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이런 말을 했죠. 국민들께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2, 3년 뒤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또 뛴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공급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공급이 충분하면 뭐합니까? 고분양가에 또 고금리이기 때문에 빚을 또 져야 하는 것이죠. 아파트 값이 2018년 수준으로만 돌아간다면, 뭐 그렇게만이라도 된다면 분양가가 더 싸질 텐데, 지금처럼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사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면 레버리지의 양도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자도 좀 갚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뛴 상태에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자 갚느라고 우리 차주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죠. 서울도 반등을 했고 서울 외곽 도시들도 집값이 지금 오름세로 돌아선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마음이 동해서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 분양가가 더 오른다, 또 2, 3년 뒤면 공급 부족으로 또 오른다, 이런 뉴스가 제대로 먹힌 것 같습니다. 특히 과천, 하남, 동탄, 이 지역의 집값이 아주 꿈틀대고 있는데, 거래되는 빈도수를 보면 가격이 올라서 거래되는 빈도수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뛰는 이유는 뭐 서울 집값이 너무 미쳐있다 보니까 정주 여건이 좋은 수도권 지역으로 이 매수세가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뭐 집값 상승기에 늘 보이는 현상들이죠. 자, 값이 뛴 폭으로 보자면 서울보다는 수도권에 뛴 곳이
더 올랐습니다. 뛴 폭으로 보자면 요즘 서울은 사실상 오르다가 주춤하는 상태인데요. 수도권의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은 이제 다시 지금 이제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이것이 우리의 경제에 아주 심각한 뇌관으로 부메랑이 돼서 우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신기한 건 계속 산다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국은행은 향후 3년 동안 가계부채는 매년 4에서 6%가량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런 예상에는 다만 또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라는 거죠. 자, 올해 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1.7%입니다. 지난 2020년 3분기부터 계속 100%를 웃돌고 있는데 104%가 넘었을 때는 금융 불안 지수가 위험 단계였는데 지금은 주의 단계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100%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지표도 있죠.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숫자인데 기준선을 100입니다. 100. 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들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고요. 100보다 높으면, 숫자가 높으면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 게 바로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무조건 대리운전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부르면 빠르게 달려오는 세븐콜 대리운전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븐콜 대리운전 앱을 설치만 했는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10,000원을 적립해 주고요. 그리고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를 또 적립해 주고요. 친구 추천 시 최대로 7,000원을 또 적립해 주고요. 그리고 마일리지가 50,000원 이상 충전이 되면 바로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세븐콜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솔직히 어떠냐면요.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아파트를 알아보는 손님은 꽤 있지만 급매물이 대부분 팔렸기 때문에 매수자, 매도자 이 둘 사이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는 어쩌다가 하나가 되는 그런 거래입니다. 거래량도 지금 살짝 누그러들었죠. 지금 위험한 시그널들의 데이터들이 나오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이런 위험의 시그널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강남의 슈퍼리치들은 부동산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추석 이후 그리고 연말이 되면 우리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또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대책으로 또 넘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데요.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뛰는 것도 있고 뛰고 있지만 또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아무튼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로 계속 고점을 뚫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